대한민국 테니스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K테니스를 말하다. 지금까지 저희는 동호인 유지의 K테니스를 말하다 코너를 진행해 봤는데요. 오늘은 전문가를 한 분 모셔봤습니다. 레딩님 소개해 주시죠. 네, 1년에 스트링을 1,000자루 이상 매시는 분. 끊임없는 연구와 공부로 동호인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라켓과 스트링을 추천해 주시는 분이죠. 인스타그램 카페드 스트링으로 활동하시는 카페드 테니스의 스트링어 요코소 미스타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지코 쇼카이 오네가이시마스. 안녕하세요. 카페드 테니스의 매니저 카페드 스트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반갑습니다. 제가 저희 인터뷰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게 일본어를 좀 공부를 해왔어요. 네. 저희 그 카페드 스트링어 오늘 님께서는 네. 일본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셔가지고 오. 또 저희가 아시아권에서는 일본 뭐 요넥스 브랜드도 있긴 하지만 그 테니스 선진자가 일본 쪽이긴 하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일본어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발음 어떻습니까? 아우 아주 좋았습니다. 지코 쇼카이 오네가시마스. 아주 좋아요. 지코요? 지코. 찍고 왜들 다운돼 있어?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네. 아 지금 자기 소개해 주셨는데 혹시 일본인이신가요? 아니요, 한국 사람이고요. 네. 일본에 한 10년 정도 있었고. 어. 근데 이제 많이 얘기는 들어요, 이제 일본 사람. 아니 근데, 그러니까 네. 이름을 요코소 미스타하라고 소개를 네. 해주셔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데요? 요코소 비스타. 요코소는 이제 뭐 어서 오세요 같은. 아 어서 오세요. 아. 저 사실 처음에 이라샤이마세라고 쓰려다가 네. 이라샤이마세는 다른 건가요? 뭐 이라시아이마세는 이제 가게 들어올 때. 아 아. 오케이. 아. 요코소는 그럼 아. 집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 이제 뭐 요코소 한국에 잘 왔습니다 이런 느낌. 아. 잘 왔습니다 이런 거. 아,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것 같네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을 하실 때도 네. 약간 뭔가 일본 말의 억양이 톤. 바이브가 있나요? 인토네이션. 한국 약간 이렇게 하시는 아, 그래요? 네, 바이브가 좀 아직도 그래요? 남아 있으시네요. 어. 네. 네 한국 분이시고요. 아 저는 요코소 미스타가 이름인 줄 알았어요. 요코소가 그다음 미스터 하 이렇게. 그죠? 음. 아. 제가 이제 그걸 붙여서 써서 드려 요코소 미스터 이렇게 써서 저도 드려가지고. 지금 처음 들은 거예요. 아 그래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밝혀도 되나 모르겠네. 밝히시기 싫으시면 이렇게 패스하고. 네 패스. 네. 카페드 스트링으로. 카페드 네, 스트링어. 카페드 스트링어. 그러면 스트링어 매니- 선생님. 뭐 매니저로 카페드 카페드 테니스의 매니저. 네. 매니저 형. 네. 그럼 직업이 그럼 스트링어신 지금은 거죠? 예 스트링어로 활약하고 있고요. 매년 이제 뭐 한 4-5천 자루 지금 메고 있습니다. 오. 와, 제가 천자루라고 했는데 좀 네. 제가 그러니까 겸손하게 그럼 하루에 몇 말씀드려요. 자루를 맨다는 이제 거죠? 보통 거의. 한 달에 한 400자루 정도, 와. 500자루는 메니까. 400 예. 와, 그럼 어떻게 스트링어라는 직업을 선택하셨어요? 이제 저는 이제 일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있다가 네. 이제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왔을 때 이제 그 카페드 카페 테니스죠. 카페 네. 테니스의 사장님이 제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어. 사모님이죠, 사장님. 어. 그래서 이제 카페드 테니스라는 테니스 샵을 여니까 제가 네. 한번 놀러 갔다가 이제 그때 테니스도 입문하기 시작한 거고. 아.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한번 일해볼래라는 마음으로 해서 오. 이제 스트링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스트링어가 되시기 전에는 스트링이나 테니스나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던 거네요? 그렇죠, 전혀 아예 다른 오. 직업. 배드민턴도. 뭐 배드민턴도 그렇고요. 배드민턴 안 치셨어요? 저도 특별히 뭐 이렇게 동호인으로도 치지는 않고 배드민턴 안 그래요? 치죠? 네. 배드민턴. 라켓 스포츠는 아예 안 하셨던 거예요? 아예 안 했죠. 이제 저는 아. 일본에서 이제 서핑이라는 거를 계속 한 8년 정도 했었기 아. 때문에 이제 서핑만 하다가 이렇게 오게 됐죠. 그러면은 저희 지금 청취자분들이 좀 약간 헷갈리실 것 같은데 네. 카페드 테니스에 대해서 약간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네, 저희 카페드 테니스는 아, 솔님 나이스. 네. 강서구 신방화역에 있고요. 네. 사장님께서 요청을 하셨거든요. 아, 카페드 그래요? 테니스 요청을 아. 좀 많이 좀 해줘라. 네. 이거 자연스럽게 해주시네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으니. 카페드 테니스 맞아. 설명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카페드 테니스는 신방화역 2번 출구에 있고요. 카페와 테니스 샵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테니스 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거기서 스트링도 메고 물건도 사고 하는 거죠? 그렇죠. 커피도 먹을 수 커피도- 있습니다. 아, 맛있습니다. 이용객들이 많나요? 동호인들? 그렇죠. 커피 저희가 전문적인 또 바리스타가 있어가지고 오. 네, 바리스타 선생님이 또 커피도 내려주시고 오. 또 그리고 이제 뭐 사장님은 워낙에 이제 윌슨 쪽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하셨기 때문에 네. 이제 또 전문성도 있고 또 오. 그렇습니다. 아마 카페드 테니스 사장님이 제가 알기로 그 윌슨 그 스트링 인스트럭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해주시는 그런 오래 근무를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장님으로부터 그 네. 스트링맨을 뭘 배우셨나요? 그렇죠. 이제 오. 그쪽에서 사장님한테 이제 다 가르침 받고 네. 또 그러면서 이제 하고 있죠. 오. 그러면 그 카페드 테니스 직원이 그러면 사장님까지 포함해서 3명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정직원은 사장님하고 저 둘이고 네. 이제 바리스타 선생님이 중간중간 이렇게 오시는 아. 형태로 진행하고 있죠. 오. 각자의 파트가 또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세분화된 그러니까 약간 그 분업화. 네, 주식회사 같은 느낌. 네. 네, 주식회사 카페드 테니스. 네, 비상장입니다. 이제 곧 상장 가능하고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스트링어님은 좀 올해 여기 K테니스를 말하다 처음 오신 거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스트링어를 하면은 뭐 보람되는 일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이제 뭐 가장 보람되는 일은 고객님들한테 매드리고 추천 뭐 상담을 오시니까 네. 그렇게 상담을 해드리고 이제 매드린 스트링을 가지고 또 좋은 성적 내시고 또 그리고 다음번에 오셔가지고도 잘 맞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실 때 가장 보람을 느끼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이제 가게 오시는 선수들도 많거든요. 이제 선수들을 맺었을 때 그 선수들이 이제 우승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오면 저희는 이제 기쁘죠. 아무래도. 네. 아니 얼마 전에 그 이영택 네. 선수 그 감독님께서 주최하시는 네. 대회 출장도 한번 이제 나가셨잖아요. 이영택 재단의 이제 14세부 주니어들 네. 대회 이제 출장을 이영택 감독님이 불러주셔가지고 또 갔다 오기도 했는데 또 거기서 이제 맨 친구들이 또 우승도 하고 준우승도 하고 또 이렇게 좋은 성적 내고 이러니까 뭐 그런 거를 봤을 때 또 굉장히 기분이 좋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영택 감독님이랑 좀 아시나요? 이제 저희 사장님이 이영택 감독님하고 저희 좀 어떻게 섭외 안 됩니까? 그건 이제 저희 사장님하고 딜을 좀 하셔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스트링어가 아니셨다가 이제 스트링어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이전의 직업과 지금의 직업의 나를 비교를 해보자면? 굉장히 재밌는 직업인 것 같아요. 스트링어라는 직업 자체가 그런 아까 말씀드린 보람도 있지만 또 약간 하고 있으면서 장인 같은 뭐 아직 장인은 아니지만 네네. 약간 그런 뭔가 깊숙이 팔 수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람되고 또 전에는 이제 제가 여행사 직원이었거든요. 오. 그래서 여행사와는 또 다른 느낌의 그런 좀 재미를 찾고 있죠. 지금. 오. 스트링으로 여행을 떠나시는? 뭐 그럴 수도 있죠. 오. 네. 그러면은 본인이 스트링을 이제 매시기 전에 이제 고객님들 오시잖아요. 네네네. 그럼 뭐 고객님들이 추천해 주세요 했을 때 네. 어떤 기준으로 스트링을 추천해 주세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여러 기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사실 여성분들 같은 경우 아직 구력이나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는 있는데 사실 여성분들은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이거를 좀 자주 가시는 편이 좀 좋기는 해요. 스트링을 자주? 스트링을. 사실 스트링 종류는 그게 그렇게 크게 좌지우지 되진 않거든요. 네.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매출을 위해서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네. 텐션이라는 것도 굉장히 빨리 떨어지고 아. 또 그리고 경화가 된다고 해요. 줄이 좀 딱딱해진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봐봤을 때 사실 빨리 원래 보통은 저희가 입문자분들은 또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한 3, 4개월에 한 번 갈아주시는 게 좋다고는 하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빨리 자주 가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텐션의 변화는 생각보다 크게 느끼는데 이제 줄의 변화는 사실 크게 느끼진 못해요. 그래서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카페드 테니스 사장님 아들이 선수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중학교 선수하고 초등학교 선수를 하고 있는데 그 선수한테 제가 이것저것 실험을 많이 해보거든요. 실험을 하고 계시구나. 네. 근데 이제 텐션이 달라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미세하게 잘 느끼는데 네. 생각보다 블라인드 테스트로 줄을 바꿔놓으면은 아무 얘기도 안 해주고 줄을 바꿔서 주면은 잘 모르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예전에 그 목동에서 그 레슨을 받을 때 그 코치님께서 그 스트링도 이렇게 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스트링은 2주에 한 번씩 바꾸는 게 제일 좋다. 2주요? 네, 그렇게 2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근데 그래서 저거 하지 저도 않나? 저도 그래서 그렇게나 빨리? 그럼 돈이 얼마나 드는 거야? 그 그러니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좀 들어보니까 그렇게 좀 2주 정도 바꾸는 게 맞나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선수들 같은 경우는 20분마다 한 번씩 라켓을 바꿔줘요. 오. 그거는 텐션이 이제 점점 떨어지는 걸 본인들이 느끼기 때문이거든요. 네네. 뭐 줄이 끊어져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시합 같은 거 보시면은 선수들이 큰 라켓백에다가 10자루씩 갖고 다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공 하나 차이로 인이 되냐 아웃이 되냐가 자꾸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0분마다 바꿔주는데 일반 동호인들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네.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매주 3일에 한 번씩 끊고 다시 매고 해요. 오. 근데 그거는 이제 실험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건데 음. 텐션 변화라든지 줄에 네네. 따른 그러면 보통 이제 제가 제 실력으로 한 2시간만 쳐도 예를 들면 한 50으로 맸던 게 대부분 이제 그 차이는 있겠지만 한 46, 한 이 정도로 떨어지는 2시간에 46? 그렇죠. 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도 그런데 선수들이 하면 더 정말 20분 만에 그렇게 텐션이 더 많이 그러면 떨어지죠. 2주에 바꾸는 게 뭐, 그 그러니까 말씀이 네, 일리가 맞네요. 네. 있던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한 2주가 되면 이제 떨어질 대로 다 떨어졌다고 보시면 그러면 안 아. 갈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다 떨어졌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줄이 경화 현상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경화 영상 궁금했는데 어떤 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제 줄이 딱딱해져요. 아. 줄이 딱딱해져서 왜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스트링을 옆으로 이렇게 쭉 당겼다가 네. 놨을 때 딱딱거리면서 소리 어, 나는 경우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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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자주 그러는데. 네, 응. 이제 그런 응. 것들을 이제 경화 현상이라고 하고 그 자꾸 이렇게 충격이 가해지다 보니까 네. 줄이 이제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화 현상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반발력이 줄어들죠. 딱딱하니까. 그렇죠. 약간 이렇게 공을 살짝 머금었다가 쏴줘야 되는데. 쏴줘야 되는데 그게 그 순간이 엄청 그렇죠. 없어지는구나.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팅 하고 약간 날아가는 이제 느낌이겠네요. 그 경화 현상이 점점 더 세지면 나중에는 소리가 처음에는 탕탕 소리가 나다가 이제 퍽퍽 소리로. 이게 제가 지금 딱 말씀해 주실 때 정확하게 지금 딱 기억이 나는 게 네. 제가 최근에 스트링을 바꿨어요. 왜냐면 일주일 간격으로 2주 동안 라켓 스트링을 다 터졌어요. 하나는 다 메인이 끊어졌어요? 터졌고 그러니까 계속 네, 터지셨잖아요. 하나는 한 라켓은 또 크로스가 터졌어요. 네. 그래서 바꿨는데 확실히 바꾸니까 처음에는 이런 뭐래지 그 뭐 쇳소리가 그러나 깡깡 소리가 나는데 네. 점점 뒤로 가면서 그 소리가 이제 점점 줄어들거든요. 어. 그런 거랑 똑같은 맞습니다. 네. 역시. 근데 왜 스트링이 최근에 그렇게 터지셨어요? 세게 치셔서? 아니면 오래 안 가르친 거 겨울이라서? 아니에요? 이게 경화에 관련 있나요? 딱딱해져서 터지는? 이제 선수들 같은 경우는 항상 끊어지는 부위가 똑같거든요. 네. 메인 줄 이제 세로줄이라고 하죠. 네. 세로줄에 딱 스위스팟 있는 부분이 항상 거기만 터져요. 모든 선수들은 다 거기만 터져요. 근데 이제 동호인 분들 같은 경우는 제일 사실 위에 터지잖아요. 그런- 서브는다가 알지. 그 제일 위에 그런 것들은 이제 프레임. 잘못 맞아. 예, 예. 잘못 맞아서 잘 맞아. 터지는 경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줄을 너무 오래 쓰셔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경화가 되다가 이제 그냥 끊어지는 거죠. 그럼 겨울에 좀 더 터지는 확률이 높은가요? 이제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아셔야 되는 게 겨울에 보통 텐션을 한 이 정도 낮추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왜 낮추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낮추는 이유는 뭐 겨울에 공이 딱딱하니까 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이제 스트링이 딱딱해져서라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아니고 이제 온도의 영향보다는 이제 공이 안에 있는 고무가 딱딱해져서 더 무겁게 오케이. 느껴지니까. 레딩 네. 1점 맞췄습니다. 지금 스트링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잠깐 브리핑을 해주셨는데도 굉장히 내공이 느껴지는 맞아요. 오늘 게스트님이신 것 같은데 스트링어 하시면서 힘드셨던 점 잠깐 말씀해 주시면. 사실 그 부분은 그렇게 힘든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오히려 재미있는 부분이 많지. 네, 저도 뭐 이제 저희 사장님하고도 얘기하지만 그렇게까지 뭐 힘들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사장님 같은 경우는 계속 서 있어야 되니까 네네. 허리가 많이 아프시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서 있는 건 괜찮고 앉아 있을 때 허리가 아프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천직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예전에 네. 스트링을 제라켓 한번 매봤거든요, 네. 직접. 근데 맞아요. 인스타그램에 올리셨었잖아요. 어디 1시간 정도 걸렸어요. 네. 처음 하면 그래 맞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스트링어들은 툭툭툭툭툭 해가지고 탁탁탁 해서 20분만에 탁 나오는데 그렇게 되기까지가 엄청 어려웠을 것 같아요. 처음에 스트링을 맸던 기억이 나시나요? 그렇죠. 처음에 맸을 때 저도 한 1시간 정도 걸렸어요. 누구 걸 매주셨나요? 제 거 맸죠. 음. 제 걸로 매고 풀고 또 매고 풀고 하면서 이제 집에서도 매듭 연습도 하고 또 이제 영상 보면서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도 하고 또 그랬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20분 만에 뭐 지금은 이제 사장님이나 저나 이제 한 12분 컷을 하죠. 근데 이제 사실 그 ATP에서 정해주는 그 또
스트링어들의 그런 룰이 있어요. 그냥 20분 안에는 매야 된다는 룰이 아 있거든요. 그래요? 타임 어택처럼. 근데 이제 보통 대부분 스트링어들이 20분은 다 끊어요. 어. 근데 이제 저희도 12분에 멜 수는 있지만 그 안에도 멜 수는 있지만 이제 그때부터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제 차라리 1분 정도 더 오래 걸려서 13분에 매더라도 조금 더 정교하게 이제 잘 맞추려고 텐션도 잘 유지시키기 위한 그런 것들을 더 이제 신경을 쓰면서 매죠. 그러면은 스트링어라는 사실 직업이잖아요. 그럼 네. 누가 이걸 공인해 주는 건가요? 이제 특별히 뭐 여러 공인되는 그런 뭐라고 하죠? 업체가 아니라 그런 게 단체. 네, 재단이라든지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없으면 스트링어가 안 된다 그런 거는 딱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스트링을 뭐 저처럼 이렇게 혼자 내가 매보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 거를 이렇게 하나둘씩 매주기 시작하면서 그러다가 스트링에 빠져가지고 스트링어 되겠습니다 하면 스트링어인가요? 뭐 그렇죠. 아. 자칭인 경우가 좀 많기는 그러니까 하죠. 저 레딕처럼 저는 자가 스트링어잖아요. 맞네요. 저는 무려 100자루를 맸다고요. 자가 그래요. 네, 2년 동안. 그러면은 뭐랄까 많은 테니스 동호인들이 스트링어가 될 수 있는 거네요. 물론 누구나 될 수는 있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신에 이제 하나 매는데 뭐 1시간이 걸린다. 네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효율성이 많이 네. 떨어지겠죠.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보통 1시간에 한 3-4자루를 매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7시간 매면 한 20자루를 매고 또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하루에 1시간 하다 보면은 하루에 뭐 5-6개밖에 못 매겠죠. 그러면 그런 것도 있겠네요. 만약에 잘 이렇게 못하는 동호인이 맨 똑같은 줄, 네. 똑같은 라켓을, 그리고 스트링어가 맨 전문적으로 맨 똑같은 라켓 두 네, 쳐보면 다를까요? 아마 이제 많이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해요. 물론 이제 일반 동호인들이 매시는 분들 중에도 잘 매는 분들이 또 있을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아무래도 그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좀 무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4-5천 개를 매거든요. 네. 근데 일반 동호인 분들은 아마 뭐 하루에 뭐 2-3개 매서 한 달에 뭐 한 60자루 매는데 한 달에 600자루 매면은 600자루 맨 사람이랑 4-5천 자루 매는 사람들이랑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스트링 경력이 또 이제 제가 해보니까 이게 뭐가 어디서 이게 문제가 있냐면 매듭에서 문제가 있어요. 이게 매듭을 저는 잘 못하니까 그냥 유튜브 보고 배웠거든요. 유튜브에 그 누구죠? 하늘쌤? 하늘쌤 그 있잖아요. 그분이 알려주셔서 제가 배웠는데 매듭을 이렇게 매보면 매듭이 헐겁게 매져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치다 보면은 그 헐거운 매듭 때문에 텐션이 다 풀려. 막 그런 경우가 생기겠네. 그 네. 매듭도 기술이 그쵸, 매듭 매듭이 기술이던데. 핵심 기술. 그렇죠. 기술인 거죠. 이제 그리고 뭐 땡길 때 이제 텐션이 가장 안정적으로 맞춰질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예를 들면 뭐 텐션을 50으로 했는데 딱 매고 나서 끝났을 때도 50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약간 작은 차이들 그런 사실 작은 차이들이 별건 아니지만 또 그 작은 차이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명품. 그러면은 텐션이라는 걸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네. 텐션에 대해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텐션이라고 하시면은 뭐 수치로 나오는데 뭐 50, 뭐 48 이런 것들은 이제 40파운드 뭐 50파운드거든요. 네. 그러니까 50파운드라는 거는 이제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뭐 한 22-3kg 정도 돼요. 그러면 예전에 이제 22-3kg의 아령을 이제 놓고 당겼었던 거가 이제 요즘엔 기계가 이제 당겨주는 거죠. 수동 그때 수동으로 하셨어요? 자동으로 하셨어요? 기계 뒤에 자동. 자동이었어요? 네네. 저는 수동을 가지고 있거든요. 보통 수동 스트링 기계가 보통 중고로 사면 한 30만 원대, 새 거 사면 한 50에서 80까지도 가고 자동은 한 200에서 1000만 원까지도 가죠. 이제 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이제 보통 한 1,6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 정도 됩니다. 그게 기계 차이도 좀 많이 발생하는 건가요? 이제 근데 어느 정도 이상으로 되면은 거의 이제 다 괜찮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대부분 평균적으로 1,000만 원 이상대 모델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텐션도 잘 나오고 하는 거죠. 그런 거 있어요. 그 뭐라고 하지? 휴대용 스트링 기계 있는데 그 테이블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후기를 썼는데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그걸 했다는 거예요. 카페에서 그 스트링을 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그걸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거 카페에다가. 너무 민폐 아니에요? 그거 너무 민폐인 것 그랬대. 같은데.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 아까 텐션 얘기를 다시 네네. 돌아가자면 네. 텐션이 떨어졌다. 네. 혹은 이제 막 라켓에 스트링 새로 맬 때 텐션 올려보는 게 좋겠어요. 뭐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잖아요. 그런 기준이나 그런 게 뭘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은 뭐 그냥 저희가 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찬스볼이 왔을 때 있는 힘껏 풀 힘으로
100%의 힘으로 쳤을 때 그게 아웃이 되는 경우, 랠리를 하다가 좀 아웃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거기서 감아쳐 주는 게 좋기는 하지만 그걸 텐션으로 조금 올리면 그 나가는 게 좀 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좀 올리고, 그리고 반대로 내가 치는 볼들이 너무 안 나가. 네. 여성분들이 특히 그렇겠죠. 잘 안 나가. 그리고 이제 네트에 많이 걸려. 이럴 경우에는 텐션을 좀 내려서 이거를 좀 더 머금고 나가서 좀 비거리가 늘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잘 모르시는 네. 청취자분들이 맞아요. 계시기 때문에 네. 텐션이 낮으면 이제 공이 어떻게 날아가고 텐션이 높으면 높을수록 공을 내가 어떻게 쳐야 되는 거를 좀 더 네. 자세하게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네, 청취자님이 도움이 좀 될것 듣기 같아요. 네. 편하실 것 네, 같아요. 근데 텐션이 높다는 얘기는 어찌됐든 그 테니스 라켓이 짱짱하게 매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테니스 공이 이제 라켓을 맞았을 때 들어오는 게 덜 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파워랑 스피는 많이 줄어들어요. 대신에 컨트롤성이 많이 늘겠죠. 컨트롤성이라고 하면 내가 보내고 싶은 방향에 정확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제 여기 계신 분들만 보고 있겠지만 네. 내가 항상 똑같은 곳에 보내는 그 원 네. 평균값이 작게 되는 거죠. 텐션이 높아지면. 그렇죠. 아. 그리고 네네.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제 텐션이 내려가면 이 컨트롤성은 잘 안 되지만 파워랑 스핀이 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텐션이 높을수록 내가 세게 쳐야 되는 힘이 높아지는 거가 되는 그렇죠. 거죠. 텐션이 높으면 이제 공이 잘 안 나가기 때문에 내 스윙 스피드로 이제 힘을 더 내줘야 돼요.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뱉어내는 힘이 크니까 내 힘을 덜 들어서 이제 스트링의 그 뱉는 힘으로만 더 나갈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고요. 이제 공의 파워라고 하면 이제 라켓의 무게와 그리고 내 스윙 스피드를 곱한 값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텐션이 이제 높은 경우에는 내가 스윙 스피드를 빨리 가져가거나 라켓을 무거운 걸 쓰거나 네. 해서 이제 파워를 늘려주고, 근데 어. 여성분들 같이 이제 힘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텐션을 낮게 감으로 인해서 이제 머금어서 쏴주는, 이제 활을 살짝 당길 때랑 네. 활을 이렇게 길게 당겨서 쏠 때랑 그런 네네. 느낌. 그러면 살짝 당길 때가 텐션이 좀 낮을 때인 거고. 아니죠, 높을 때. 높을 때. 네. 아, 그렇구나. 텐션이 높으면 뒤로 이게 덜 간다. 그렇죠. 저는 이거 설명 들었을 때 그 레슬링 로프 반동이 뒤로 가다 맞아요, 찌갖고 맞아요. 짱 치잖아요. 근데 그 줄이 텐션이 있으면은 뒤 조금밖에 못 가니까 멀리 못 간다. 좀 아. 늘어져 있으면은 뒤게 갔다 그쵸, 멀리 그쵸, 가는. 그쵸. 약간 요 많이 느낌으로 제가 이해를 뱉어내니까. 했었거든요. 아.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음. 사실 공이 나갈 때 이제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물론 공이 들어왔다가 나가기도 해요. 네. 라켓에 그 스트링에 맞아서. 근데 공이 찌부러져서 나간다도 저희는 설명을 하거든요. 네네. 공도 찌부러지고 들어오기도 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텐션을 낮추면 들어왔다 나가는 힘은 커져요. 하지만 공이 찌부러졌다 나가진 않아요. 약하니까. 그렇죠. 눌리는 게 없구나. 근데 그러니까 공이 스트링을 더 밀어내는 거죠. 그렇죠, 공이.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텐션이 높아지면은 얘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공이 많이 이제 찌그러지는 공이 거야. 찌그러지는 아. 거죠. 맞네요. 근데 네. 만약에 텐션이 낮아서 이제 머금고 나가는 거랑 이제 좀 텐션이 높게 한 다음에 찌부러뜨려서 나가는 거는 비거리는 같을 수 있지만 이제 왜 공이 묵직하다고 얘기를 하죠. 네네. 파워. 묵직함이 달라지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묵직함을 좀 더 키우고 내가 어느 정도 컨트롤이 좀 되고 묵직함을 키우고 싶으면 텐션을 높이는 게. 높여서 스윙 스피드를 빨리 가져가면 이제 아. 공을 찌부러뜨릴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어느 정도 그 텐션이 그런 게 있잖아요. 4442 뭐 네. 막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궁금해요. 궁금해. 맞아요. 메인이랑 크로스 그러니까 세로줄이랑 가로줄의 텐션을 네. 똑같이 맞춰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네. 또는 2파운드 정도를 이제 차이를 둬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같이 가면은 메인과 크로스를 같은 텐션으로 가면은 좀 딱딱하게 느껴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 타구감을 좀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 정도 차이를 두는데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같이 가요. 선수들은 대부분 50에 50이면 50에 50 그리고 뭐 48에 48이면 이렇게 가는데 이제 일반 동호인 분들은 사실 그렇게 갈 이유는 없고 이제 뒤에서 이제 크로스를 낮게 해줌으로 해서 크로스가 하는 역할은 기본적으로 메인 줄을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메인 줄이 세로 줄이고 그렇죠. 그 크로스가 이제 가로줄. 가로줄인데. 그러니까 가로줄은 세로줄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받쳐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어쨌든
딱 버텨주니까 아. 선수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트롤을 더 잘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가주는 경우가 있고 일반인들은 타구감을 위해서 좀 낮춰주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 가로줄과 세로줄 이렇게 있으면 텐션이 가로줄이 더 높나요? 그거는 이제 좀 기본적으로 세로줄이 더 높기는 한데 메인 줄이 근데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나눠져요. 그래서 오. 예를 들면은 뭐 요즘 하이브리드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하이브리드가 뭐죠? 이제 뭐 예를 들면 세로줄하고 가로줄 다른 줄로 아, 만들어요. 네네네. 예를 들면 그 세로줄을 뭐 폴리에스테르 딱딱한 줄로 매고 가로줄을 뭐 천연 인조십 인조십이나 같은 뭐 부드러운 줄로 매가지고 네. 엘보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이나 또는 음. 컨트롤을 위해서 아마 페더러가 그렇게 매는 걸로 알고 있죠. 네, 로저 네. 페더러 선수가 네. 윌슨의 천연십을 메인으로 쓰고 아, 네. 가로줄을 럭실론, 알루파워 러프를 쓰고 있죠. 아, 역시 네. 찬들어. 네, 방금 이게 하이브리드. 아, 눈빛으로 눈빛이 굉장히 빛났어요. 네. 정확하게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페더러 같은 선수나 조코비치 같은 선수는 천연십에 이제 알루파워 러프나 이런 폴리줄을 섞어서 쓰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줄마다 그 강성이라는 게 존재해가지고 부드럽고 강함의 그런 정도인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또 텐션을 맞춰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생각났는데 또 청취자 분들께서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제 라켓에 댄스 패턴이 있고 네. 또 오픈 그쵸. 패턴이 있잖아요. 맞죠, 맞죠. 여기에 대한 그 차이점이 네. 어떤 것이 있는지 음. 좀 알려주시면 댄스랑 좋을 것 같아요. 오픈이 일단 뭐죠? 이제 네.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니 일단 오픈 패턴은 세로가 18, 16. 16, 19죠. 16, 19. 오픈 패턴이 16에 세로줄이 16, 가로줄이 19. 음. 그다음에 댄스는 18에 20. 20. 네, 이렇게 18줄에 줄이 다른 거죠. 오. 줄의 개수가 네. 오픈 패턴이 좀 적고 적죠. 네, 맞아요. 댄스 패턴이 좀 빽빽하다. 댄스니까 더 많죠. 빽빽하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오픈 패턴 16에 19 같은 경우는 18에 20에 비해서 이 가운데 그 사각이 조금 넓겠죠. 아무래도 네. 줄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파워나 스피는 좀 늘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트롤은 좀 잘 안 될 수가 있고 오히려 댄스 패턴은 파워와 스피드는 줄 수 있지만 컨트롤성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오픈 패턴이나 댄스 패턴의 중간인 뭐 18에 19 패턴이나 16에 20 패턴 같은 것도 존재를 합니다. 궁금한 거. 네. 그러면 댄스 패턴은 줄 수가 더 많잖아요. 네. 그럼 줄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매는 시간도 더 길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고요. 돈 더 받으시나요?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댄스 패턴. 네. 그러면 뭐야? 댄스 패턴 하는 게 이득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내 라켓을 일단 오픈이면은 그 오픈으로만 매야 되고 댄스 라켓이면 댄스로만 매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구멍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매야 되는 거고. 라켓 자체가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약간 사람마다 그럼 자기의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서 라켓을 선택하는 것도 다르겠네요. 그렇죠. 요즘에 뭐 예를 들면은 근데 요즘 스타일은 약간 이제 스핀이 좀 많이 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뭐 알카라즈라든지 그런 선수들을 봐도 그래서 알카라즈 선수도 16에 20 패턴을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예전 선수들이 이제 댄스 패턴을 많이 가는 추세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근데 댄스 패턴을 쓰는 분들보다는 이제 오픈 패턴으로 가는 선수들이 좀 많죠. 그렇구나. 그러면 라켓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특정 브랜드 뭐 윌슨의 무슨 라켓이라고 하면 윌슨의 무슨 라켓은 오픈 패턴이 있고 댄스 패턴이 있고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라켓 회사마다도 좀 그런 그 특징 같은 게 좀 있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요넥스에 보면 이소메트릭으로 써 있잖아요. 네. 그 궁금하신 분 많으실 것 같아요. 이소메트릭이 도대체 뭔지 써져 있긴 한데 그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각 브랜드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한데 이제 고객님들이 오셔서 어디 라켓이 좋아요? 뭐 어떤 라켓이 좋아요? 이렇게 맞아 궁금해. 제일 좋은 거 사고 싶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차를 사러 가면서 현대가 좋아요, 기아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랑 사실 똑같아요. 현대 기아? 현대차가 기아가 좋아요? 짱이잖아요. 나달이잖아. 기아 어차피 나달. 현기찬이네. 맞아요. 어차피 현대 아닌가요? 같은 네, 같은 회사니까. 근데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 게 각 브랜드마다 각 종류의 경차가 있고 그리고 SUV가 있고 그리고 이제 트럭 계열이 있고 이런 것처럼 각 브랜드마다 비슷한 모델이 존재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크게 나뉘는 거는 이제 각 개발자들 그런 회사의 개발자들이 나누는 거는 파워형 라켓 그리고 스핀형 라켓 네. 그리고 컨트롤형 라켓 이렇게 네. 나누고 그거에 또 이렇게 세분화가 돼서 나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파워형 라켓이라고 하면 뭐 윌슨 쪽에서는 울트라
그리고 요넥스 쪽에선 2존. 그리고 이제 또 예를 들면은 테크닉 파이버 쪽에선 TFX1 그리고 뭐 던롭에서는 뭐 이제 FX 헤드 쪽에서는 근데 헤드는 약간 좀 세분화를 너무 시켜놔가지고 뭐 네. 굳이 얘기를 한다고 하면 뭐 붐이나 붐이 파워요. 네, 바볼라 또 하나 말씀해 주시죠. 바볼락 같은 경우는 이제 퓨어 드라이브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스핀형이라고 하면은 이제 바볼랏에서는 퓨어 에어로 그리고 요넥스에서는 V코어 그리고 뭐 헤드 쪽에서는 익스트림 그리고 던롭에서 SX 모델 스핀이에요. 스핀의 SS. 그리고 윌슨은요? 윌슨 같은 경우는 이제 스핀형 모델이 뭐 붐이나 이쪽인데 사실 스핀형에 특화가 돼 있진 않아요. 윌슨은 물론 있기는 하지만. 네. 그리고 이제 컨트롤형 라켓이라고 하면 윌슨에서 유명한 블레이드. 그리고 이제 바볼랏에서는 퓨어 스트라이크. 그리고 또 그리고 이제 요넥스 쪽에서는 이제 원래는 V코어 프로였는데 요즘에 이제 펄셉이라는 모델로 바꿔서 나오고 있는 펄셉도 있고 그리고 뭐 던롭에서는 CX가 컨트롤의 C 헤드 쪽에서는 이제 레디컬이나 그래비티, 스피드. 그래서 헤드는 약간 세분화가 좀 더 많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게 되게 청취자분들에게 또는 이제 라켓을 바꾸실 분들 또는 이제 라켓을 이제 하실 분들한테 굉장한 도움이 이렇게 각 회사마다의 그런 스핀형과 파워형이랑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전혀 그런 처음에 테니스 시작할 때 그런 거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라켓도 저는 퓨어 드라이브로 시작했는데 그것도 그냥 이제 선배가 이제 싸게 넘겨준 그냥 그렇게 시작했고 다음에 라켓 바꿀 때도 넌 이렇게 치니까 이렇게 이거 써봐라 약간 주변에서 이렇게 추천해주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만약에 테니스를 처음 시작을 다시 한다고 하면 좀 더 그렇게 공부를 해보고 나한테 테니스를 좀 쳐본 다음에 나한테 맞는 라켓으로 이제 바꿔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개발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알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처음 쓰시는 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인지하기에는 사실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요. 그쵸. 처음에 맞아. 인지하기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쁜 거 무게만 맞춰서 맞아 이쁜 거 무게만 맞춰서 이쁜 거. 사시면 되는데 이제 조금 더 이제 구력이 쌓이고 이제 그러시면은 이런 것들을 비교하게 되는데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사실 개인이 느끼는 그런 느낌 뭐 그런 거보다는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파워형 라켓들은 이제 다른 것들보다 파워를 좀 많이 내줘요. 파워라고 하면 스피드죠. 네. 스피드를 많이 내줘서 그래서 그런 라켓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강성이 세요. 강성이 한 68에서 70 정도 나가는 제품들이 많고 대부분. 그리고 이제 옆에 빔이라고 하죠. 테니스 라켓의 옆에 빔이 두꺼워요. 날. 대부분 한 26mm 정도 돼요. 그 정도가 되고 그리고 이제 스핀형 이제 컨트롤형 라켓. 컨트롤형 라켓들은 대부분 강성이 낮은 편이에요. 한 60, 한 3 뭐 이런 그 정도 대가 되고 그리고 그 빔이 얇죠. 그래서 이제 맞았을 때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은 라켓이 굉장히 많이 휘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컨트롤이 잘 돼요. 근데 입문자분들한테는 컨트롤이 더 안 된다고 느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핀형 라켓은 빔이 두껍고 빔이 두껍고 대신에 강성이 조금 낮은 편이에요. 한 6에서 8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저는 라켓을 두 자루를 지금 쓰고 있는데 블레이드랑 에어로를 쓰고 있거든요. 네. 아예 그럼 스타일이 다른 라켓을 그렇죠. 지금 하나는 블레이드는 컨트롤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에어로 같은 경우는 스핀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치상으로 보면은 이제 요넥스에서 이제 지금은 펄셉인데 펄셉 그리고 이거는 펄셉은 대표적인 컨트롤형 라켓. 그리고 V코어는 대표적인 이제 스핀형 라켓. 그리고 이제 2조는 대표적인 파워형 라켓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같은 사람이 같은 스트링으로 같은 텐션으로 메고 쳤을 때 이제 2조는 파워 스피드가 가장 잘 나와요. 그게 이제 킬로미터로 나오죠. 킬로미터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스핀형 라켓인 V코어는 이제 스핀 레이트라 그래가지고 RPM으로 나오는데 스핀 회전수가 가장 높죠. 누가 쳐도. 그리고 이제 컨트롤형 라켓이라고 하는 이 펄셋 같은 경우는 2존이나 V코어에 비해서 이제 스핀 양도 낮고 파워도 적지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그 한 곳에 정확하게 때릴 수 있는 아. 그 원이 작아지는 아. 거죠. 네. 어우, 신기하다. 되게, 오. 되게 신기하네요. 그럼 전혀 자기 몰랐어요. 라켓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 찬더러님께서 쓰시는 네. 프로스테프는 어떻게 이제 생각하시나요? 프로스테프는 같은 컨트롤형 라켓 중에서도 이제 박스형 라켓이라고 하거든요. 박스? 박스? 그 빔의 모양이 박스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박스도 있고 원형도 있고 그리고 복합적인 요소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아.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박스형 라켓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워낙 오래된 모델이기 때문에 페더러가 계속 사용하던 모델이었고, 네, 그래서 사실은 다루기가 쉬운 모델은 아니에요. 컨트롤형 중에서도 많이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어려움이 이제 있을까? 아무래도 처음에는 97방이 많기 때문에 네. 프로스테프 같은 경우는 가운데 맞추기 어렵다. 뭐 그것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파워를 더 내주려면 내가 스윙을 더 빨리 가져가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초보분들한테 그렇게 많이 추천해드리는 라켓은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라켓이고 컨트롤하기 굉장히 편한 라켓이다. 오히려 네. 솔리님은 이제 각기 다른 성격의 라켓을 2개 갖고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단 하나만 파거든요. 아. 그거. 그러니까 하나만. 프로스테프만 한 10자루 갖고 아니, 계세요. 아니, 한 정확하게 일곱 자루 아, 있는데 그래요? 거의 10자루. 7자루 네. 있는데 뭐 똑같은 것만. 네, 선수처럼 똑같은 것만? 하고 되시네요. 근데 무게도 똑같고? 아니 무게는 똑같은데 이제 색깔? 버전이 다른 거죠. 버전이. 아. 구형부터 이제 신형까지 쭉 신형까지. 가지고 있는데 아, 페더러니까 네. 그거를 저는 다루는 사람이다. 아. 그 예를 들면 그 있잖아요. 그 이제 토르만 묘리를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처럼. 망치. 토르가 네. 망치를 들어야 되는데 그 왜 헐크도 그- 못 듣고 다 네, 못 들잖아요. 토르만 들잖아요. 그거를. 아, 죄송해요. 좀 몰라요. 아, 모르세요? 안 봤어요. 아, 네. 무튼 아, 네. 네, 그게 그 묘리를 들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뿐이거든요. 아, 단 토르밖에 한 명. 못 들어요? 그게 바로 어. 저다. 아. 그런 느낌. 왜냐면 이게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초보 때 프로스테프를 잠깐 썼다가 오. 이거 안 맞다 하고 이제 바로 당근으로 직행을 했거든요. 당근에 주서 당근에다 다시 네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네, 이게 너무 어려운 네. 라켓이었어요. 이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기에 프로스테프로 입문하는 게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주위 분들도 그쵸. 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개별적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재능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걸로 또 익숙해지면은 또 다른 라켓을 썼을 때 되게 편하게 쓰거든요. 그러면 스트링어님은 어떤 라켓 쓰세요? 저는 지금은 이제 요넥스의 펄셉을 쓰고 있고요. 오. 근데 사실 저도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뭐 논문도 읽고 개발자들의 자료들 같은 거를 보지만 결국엔 저도 그냥 이뻐서 산 거거든요. 아, 역시 예쁨 장땡이다. 맞아. 예쁨 장땡이다. 요번에 이제 요번 주죠. 요번 주에 이전이 또 까만색이 나와요. 어. 네, 까만색 모델이 이제 새로 나오는데 뭐 이뻐서 저도 하나 또 구매할까. 아니 어젯밤에 제 아내가 쓴 얘기하더라고요. 이전 새로운 거 나왔네. 이렇게. 아니 올해 라켓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많이 출시되는 것 같아요. 이제 보통 라켓이 출시되는 시기는 2년에 한 번 정도고요. 어. 이제 대부분 2년이 지나면 새 라켓이 나오는데 1월에 이제 출시되는 모델로는 이제 이전이 새로운 모델은 아니고 기존 모델의 이제 디자인만? 페인트 잡만 바꿔가지고 출시되는 이전이 출시되고 그리고 헤드 스피드가 이제 새롭게 이제 완전 바뀌어서 출시가 되고 그리고 퓨어 스트라이크 바볼랏의 퓨어 스트라이크도 새롭게 디자인돼서 다시 나오고 그리고 블레이드도 이제 곧 나올 출시 예정입니다. 그래요? 블레이드 나오나요? 그러니까 이게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비해 이게 자주 테니스 나오나? 인원이 이게 인구가 점점 이제 늘고 이제 너무 활성화가 되니까 이 업체에서도 이런 회사에서도 빨리빨리 좀 더 맞아요. 출시를 라켓, 하고 또 좀 특별하게 네. 한 번씩 막 스페셜 에디션 이런 것도 하나씩 출시하면서 좀 맞아요.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라켓을. 예전보다는 좀 그런 게 많긴 하죠. 이제 이 2년에 한 번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2년에 어쨌든 2년 동안은 모델을 못 바꾸는 거잖아요. 왜 근데 못 바꾸는 거예요? 이제 사실 바꿔도 되는데 이제 선수들은 한 모델을 가지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은 동계 이제 모든 시즌이 끝나고 동계 때 이제 라켓을 바꾸면서 그걸 가지고 적응하는 연습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새 시즌을 준비해요. 근데 그런데 그게 너무 짧게 바뀌어 버리면은 선수들도 적응하기도 힘들고 쓰기도 힘들기 때문에 예. 저 이거 되게 궁금했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예를 들면 내가 스윙을 하는데 네. 스핀이 부족해요. 네. 그러면 이제 직진성이 좀 더 있는 편인데 네.
그러면 내 직진성을 더 강화하는 라켓을 쓰는 게 좋은지 네. 아니면 부족한 스핀량을 올려주기 위한 스핀형 라켓을 쓰는 게 좋은지 아마 청취자님께서도 이런 고민을 맞아. 하셨을 저는 것 항상 그게 같거든요.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약간 비슷하게 거의 약간 플랫으로 플랫으로 많이 치는데 그래도 스핀을 넣고 싶어서 이제 그럴 때마다 에어로를 에어로를 네. 쓸 꺼냅니다. 오늘 안 되겠다. 에어로 나와라. 영상이 아니고 거의 이 등에서까지 이렇게 나와라 에어로.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쓰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제가 왜냐면 제가 제공을 받아보지 않으니까 뭐 남들은 뭐 스핀이 걸려서 온다라고 하지만 제가 원하는 만큼 걸리는지 잘 모르겠고 하는데 그걸로 이제 라켓으로 보완을 할 수 있나요? 자기 플레이 스타일과? 뭐 물론 그러니까 종류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단점을 보완해서 가느냐, 네. 장점을 극대화해서 가느냐인데 예를 들면은 블레이드랑 에어로의 큰 차이는 발사각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블레이드는 발사각이 좀 낮고 낮다는 얘기는 그렇게 낮게 쭉 깔려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플랫하게 치시는 분들한테는 블레이드가 좋고 에어로 같은 경우는 발사각이 높은 대신에 스핀이 많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핀이 좀 잘 걸리는데 내가 만약에 플랫하게 치는데 그래도 스핀을 좀 원한다 할 경우에 에어로 쓰시면 아무래도 다른 라켓에 비해서는 좀 스핀이 많이 걸려 나갈 거고 대신에 이제 아무래도 블레이드랑 비교했을 때 이제 그 볼 파워라고 하죠. 네. 파워적인 부분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긴 해요. 근데 맞아요. 이제 저도 그런 걸 느끼긴 해요.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는 에어로가 블레이드보다 무게는 좀 더 있는데 그래봤자 한 5g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긴 하는데 근데 에어로가 더 가볍게 느껴지고 더 막 그렇게 막 공이 약간 칠렐레 팔렐레 날아가는 그런 느낌이요. 블레이드는 약간 쭉 날아가는데. 그렇죠. 그런 것 예를 들면은 뭐 플랫 서브랑 슬라이스 서브를 비교해 봤을 때도 플랫 서브가 훨씬 빠르잖아요. 공 스피드도 빠르고 대신에 이제 그럼 솔리님은 어떤 라켓을 더 좋아하십니까? 사실 전 블레이드만 써요. 근데 왜냐면 에어로를 쓰면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야 너는 에어로를 그렇게 플랫하게 치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블레이드가 제일 맞다. 자기가 좋아하는 라켓이 있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이제 스핀형 라켓에 네. 그냥 일반 스트링을 매는 것보다 또 스핀에 또 각줄이라고 네. 하죠. 스트링의 네. 종류에 대해서 네. 안 그래도 아니, 이거 오늘 저희 네. 여쭤봐야 되는데 스트링의 조합도 중요하잖아. 라켓이 스핀형인데 네. 스핀형이 아닌 스트링으로 쓰면은 좀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스핀의 그런 이제 효과가. 그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점을 보완해 갈 거냐 아니면 장점을 극대화해 나가져갈 거냐 해서 극대화하고 싶은 경우 이제 스핀형 라켓에 각줄을 매주면 더 극대화가 되겠죠. 일단은 그러면 네. 스트링의 둘 다.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스트링의 표면을 보면은 뭐 네. 팔각형 줄, 뭐 네. 육각형 줄, 원형 줄, 타원형 줄 아주 난리가 나잖아요. 네. 그럼 어떤 거를 스핀형 줄이라고 하나요? 우선은 이제 천연십이라든지 인조십이라고 하는 건 오늘은 얘기를 안 하고 네네. 이제 폴리. 그죠. 네. 동호인들이 많이 쓰시는 폴리에스테르 줄이라고 해요. 폴리줄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폴리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원형줄 이거는 말 그대로 동그래요. 표면이 원형줄 그리고 동그랗다는 게 단면 이렇게 자르면 네, 이렇게 자르면 붙는 동그란 동그랗다는 거죠. 거죠. 이렇게. 그리고 각줄이라고 하면 이제 각이 들어가 있는 건데 각도 종류가 많아서 사각줄, 오각줄, 육각줄, 칠각줄, 팔각줄. 사이클론도 있어요. 그 뭐지 벨클 그렇죠. 사이클론이 뭐죠?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된 게 있다. 줄이. 그리고 우리가 또 아까도 얘기 나온 러프 줄이라고 하죠. 네. 뭐 알루파워 러프나 RPM 플라스트 러프 혹은 뭐 포지 러프. 러프가 러프라고 뭐죠? 하는 계열은 그 줄에다가 홈을 파놨어요. 맞아요. 홈이 파지. 네, 그래가지고 이제 공이 맞았을 때 조금 더 스핀을 잘 걸 수 있게 털이 걸리나 보다 거기. 그렇죠. 이렇게 치면 신기하다. 그런 줄들도 있고요. 네. 그런 게 이제 스핀형 보통 말하는 스핀형 줄이라고 하는 그렇죠. 거죠. 스핀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물론 예외도 있지만 각줄은 타구감이 좀 딱딱한 편이에요. 그리고 원형줄은 타구감이 좀 부드러운 편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근데 뭐 타구감이 딱딱한 줄도 있겠죠. 네. 그 중에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각줄은 타구감이 좀 딱딱한 대신에 스핀이 잘 걸리고 원형줄은 타구감이 좀 부드러운 대신에 스핀은 아무래도 각줄보다는 좀 덜 걸린다. 이렇게 설명을 그러면 드리죠. 각줄이 공에 네. 이제 자꾸 맞으면 닳잖아요. 네. 그럼 결국 원형줄이 되는 거 아닌가요?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오. 공을 몇 번 맞았다고 각줄이 각이 달거나 이런지는 않고요. 네. 텐션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는 있잖아요. 텐션은 자주 많이 떨어지죠. 각줄이 그래서 더 많이 떨어지나요? 그거는 줄마다 조금 차이가 많아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자주 갈아주셔야 돼요. 줄보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일본에 이제 어떤
방송을 보면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화이트 와인하고 레드 와인을 구분을 못해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은. 네네. 그리고 5만 원짜리 와인하고 500만 원짜리 와인도 잘 구분을 못해요. 근데 누가 구분을 하냐? 자주 먹어보고 많이 먹어본 사람이 구분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일반 분들도 테니스도 똑같아요. 50으로 뭐 50 텐션으로 맸을 때 이게 떨어지잖아요. 네네. 어쨌든 한 달을 치면은 50 텐션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새로 맺어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자주 매서 자주 쳐봄으로 인해서 이 50 텐션이 어떤지 48이 됐을 때 느낌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인지가 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보통 일반 분들, 네네. 일반 동호인들이 텐션이 한 10 정도 떨어지면 인지를 해요. 10. 예. 10이면 엄청 많이 엄청 많이 떨어진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죠? 아니, 그러니까 그럴 때 저는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거기 날아갈 때. 그렇죠. 쳤는데 네. 이거 왜 자꾸 날아가지? 그래서 이 라켓을 들고 이제 스트링샵에 가면은 야 이걸로 어떻게 쳤어요?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그냥 쳤는데 스트링 좀 자주 갈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네 막 이랬죠. 이러고 막 온 그렇죠. 적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구력이 좀 되신 분들은 보통 한 4, 5 정도에서 많이 느끼시고요. 4, 5. 그래서 보통 한 2주에 한 번 가시죠. 2주나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선수들은 그게 한 1, 2 차이를 금방 느끼니까 1, 2에 확 바꾸는 자주 거죠. 치니까 이제 그거를 잘 느낀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처음에 느끼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고요. 매일 이제 3일에 한 번씩 저도 실험을 하면서 이것저것 해보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그 느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뭔가 스트링도 그렇고 라켓도 그렇고 엄청 과학적인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아무래도 이제 과학적인 저희는 객관적인 지표로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감이라는 것보다는 저희는 이제 객관적인 그 지표만 가지고 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군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뭐 물어보셨던 뭐 예를 들면은 뭐 아이소플렉스니 아니면은 뭐 이런저런 기술들이 있거든요. 오제틱. 뭐 헤드에 오제틱이나, 오제틱이라고 그쵸. 써져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거기 써져 있어요. 이 삼각형 돼 가지고 맞아요. 오제틱 이렇게 써 있잖아요. AU 네, 이렇게 그런 해가지고. 것들은 이제 기술들의 하나고 예를 들면은 각 브랜드마다 네. 스위스팟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스위스팟을 어쨌든 넓게 만들려는 노력들을 모든 브랜드가 해요. 음. 왜냐하면은 선수들이라고 해도 항상 스위스팟을 정확하게 맞추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맞던 또 공이 정확하게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기술들의 발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하신 헤드 같은 경우는 오세틱 기술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테니스 라켓의 네. 요 밑부분 있죠. 네. 밑부분을 소재가 다른 게 아니라 그 구조, 카본의 구조를 좀 특이한 구조를 써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공에 맞았을 때 아까 채가 막 휜다 그랬었죠. 네네. 이 밑부분에 있는 요 부분이 이렇게 늘어나요. 그게 기술이구나. 그렇죠. 그게 아. 기술이죠. 이게 늘어남으로 인해서 스위스판이 넓어지고.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 예를 들면은 이제 테크닉 파이버 같은 경우는 아이소플렉스라는 기술을 쓰는데 그건 뭐냐면은 헤드 테니스 라켓의 요 헤드 윗부분 네. 그리고 아랫부분은 네. 강성을 딱딱하게 하고 네. 가운데 부분은 조금 부드럽게 해요. 그럼 늘어나는구나. 맞았을 때 가운데가 늘어나겠죠. 아. 그래서 또 스위스팟을 넓게 하고. 넓혀주고. 요넥스 같은 경우는 라켓을 보시면 위아래가 이렇게 납작할 거예요. 일직선으로 맞아요, 돼 맞아요. 있어요. 어. 그 원이 아니고 약간 예. 각이죠. 그렇죠. 더 넓죠 이렇게. 그래서 예. 이제 라켓이 타원형인 경우에는 가운데 줄하고 점점 끝으로 갈수록 줄의 길이가 차이가 나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넥스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적으로 그냥 똑같이 맞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오픈 같은 경우는 16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6줄 중에서 8줄이 길이가 똑같아요. 더 길게 했구나 이렇게. 그래서 어디를 맞추던 똑같이 스위스팟. 나갈 수 있게 그런 거를 많이 이제 각 브랜드마다 연구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뭐 이제 스핀형 라켓 같은 경우는 스핀을 위한 기술들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컨트롤형 라켓들은 컨트롤을 위한 또 기술들이 들어가고 이제 그런 것들이 각 브랜드마다 각 라켓마다 다 존재하죠. 그런 게 있잖아요. 이 라켓에는 이 줄이 맞다. 네. 이 라켓은 이 줄을 써야 한다. 이런 약간의 뭐랄까 불문율 같은 것도 깔맞춤, 있지 않나요? 깔맞춤. 네, 약간 뭐, 구매는 민트색. 막 그런 거 게 있잖아.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그래비티에는 보라색. 예를 들어서 그 에어로에는 써 있어요. RPM 블라스트를 쓰는 것이 좋다라는 식의 이게 왜 스트링을. 그러지? 같은 회사라서 그런가? 이제 RPM 같은 바볼락 같은 경우는 원래가 스트링 회사거든요. 아, 네. 그래요. 이제 테크닉 파이버랑 바볼락은 이제
본래 라켓 회사가 아니고 본래 스트링 회사였어요. 바볼라 사람 이름 아니에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몰라요. 프랑스 사람이래요. 그래요?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링을 먼저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그런 스트링에 맞는 라켓을 이제 개발하기 시작한 거였고요. 그럼 라켓을 개발하고 스트링을 개발한 게 아니라 스트링에 맞는 라켓을 개발한 거군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평균 상향 평준화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느 라켓이나. 근데 이제 뭐 사실 색상이 좋아서 맞추면 네. 그렇게 해도 근데 제가 그냥 레디컬은 주황색. 그러니까 동호인들 수준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코치들은 뭘로 쳐도 잘 치고, 그렇거든요. 네. 텐션이 낮던 높던 어느 채를 치던 260g으로 치던 300으로 치던 다 잘 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이쁘게 하시려면은 그렇게 가셔도 좋아요. 그렇죠. 사실 장인은 장비 탓을 하지 않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오늘 오셨으니까 네. 저희 청취자님을 위해서 스트링어님께서 추천하는 스트링 있으면은 좀 몇 개만 말씀해 주세요. 요즘 뭐 좋다, 좋은 기술이 들어갔다 이런 거 이거 해보고 좀 싶다. 요새 사람들이 좀 좋아한다, 잘 나간다, 뭐 이런 것도 있을 테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각 매장마다 아마 추천하는 스트링은 좀 다르긴 할 거예요. 근데 저나 저희 사장님이나 기본적인 생각은 메이저 줄들을 써보는 게 좋다. 메이저? 메이저가 메이저가 뭔데요? 하면 뭐죠? 그러니까 메이저라고 하면은 이제 선수들이 쓰는 줄. 그리고 아까 뭐였죠, 한자로님? 럭실런. 뭐 예를 들면 버전인 줄 알았어요. 약간 자리 자판기 누르면 바로 나와. 럭실런. 그래서 럭실런이라는 회사에 네. 왜 럭실런은 이제 윌슨 쪽에서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럭실런이라는 회사의 알루파워라는 줄. 이런 줄들은 지금도 선수들의 한 40%가 이 줄을 써요. 전 세계 선수들의.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기준이 되는 줄이라고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여성분들한테는 좀 강할 수는 있지만 뭐 이런 거를 써보신다든지 아니면 또 비슷비슷하게 아까 라켓처럼 네. 스트링도 각 브랜드마다 라이벌 줄들이 있어요. 그런 게 럭실런의 라이벌은 어딘가요? 이제 모든 브랜드에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럭실런의 알루파워라는 줄이 있으면 뭐 예를 들면 요넥스에서는 폴리투어 이제 프로라는 줄이 있고 그리고 뭐 테크닉 파이버에는 레이저 코드라는 줄이 있고 레이저 코드. 바볼랏에서 이제 RPM 블라스트라는 줄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메인 줄이라는 거죠. 선수들이 자주 쓰는 그런 메이저 줄들을 좀 많이 써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마이너 줄들 이제 사람들이 잘 안 쓰는 선수들이 잘 안 쓰는 줄들. 헐크 가이언 스포츠 헐크. 근데 그거 되게 좋아요. 좋죠. 가이언 스포츠 헐크 진짜 좋아. 굉장히 좋고 다른 줄들도 비슷한데 저희 입장이에요. 카페드 테니스의 입장에서는 메이저 줄들의 좋은 줄이 있는데 굳이 마이너 줄을 쓸 필요가 있냐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BMW, 벤츠, 아우디 뭐 이렇게 좋은 줄들이 좋은 이런 차들이 있는데 굳이 어디 저기 인도에 모르는 자동차를 탈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타도 돼요. 그걸 선호하면은 타면 되지만. 미국 사람이다. 저는 애국심. 애국심만. 그러니까 그런 개인적인 그런 취향에 의해서 쓰시는 건 괜찮지만 네. 만약에 내가 잘 모른다 줄에 대해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분들이 많이 쓰시는 줄들로 써 보시고 나서 이제 개인의 취향대로 맞춰가는 게 좋긴 하죠. 근데 저 또 문득 드는 생각이 사실은 동호인들은 크게 줄을 타는지 안 타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막 알루파워를 주로 블레이드에는 알루파워를 주로 맺고 그런 에어로에는 RPM 블라스트를 많이 맺는데 그 블레이드를 제가 이제 직접 매보면서 그때 이제 코치님 그 레슨장에서 맸던 거라 가지고 그냥 이거 있으니까 이걸로 매라 해가지고 그냥 국산 다른 줄을 매셨구나. 네, 국산 줄로 맸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맞아요. 그냥 좋던데 약간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일반 동호인 분들도 원형줄하고 각줄의 차이는 느낄 수 있겠지만 같은 원형줄이어서 강성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브랜드의 차이에 의한 줄 차이는 아마 잘 못 느끼시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의 단점은 빨리 터졌다. 그래요? 제가 그렇게 뭔가 줄을 터뜨리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게 빨리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터졌길래 그래서 바꿔야겠다고 바꿨죠.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미리수에 따라서도 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많은 테스트를 해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사실 비용이 드니까 스트링을 가는데 보통 얼마 정도 들죠? 이제 저희 샵 같은 경우는 폴리줄로 하실 경우에 한 25,000원에서 30,000원 사이 정도라고. 줄의 가격이 또 다양하잖아요. 아무래도
저도 이제 거의 2주에 한 번씩 가려고 해요. 제가 한 달에 줄을 그러니까 라켓 한 달에 3번을 갈거든요. 거의 뭐 2주 안 돼서 이제 하나씩 가는 셈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한 달에 줄을 라켓을 3개씩 가니까 아무래도 그 비용, 그 줄을 사는 비용, 저는 제가 매니까 돈 안 들지만 사는 비용도 사실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저렴한 줄을 선택을 한 게 뭐 국산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OEM 이제 위탁해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줄을 사용하긴 하는데 좀 비용이 높은 줄부터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제일 비싼 줄, 어떤 줄이 제일 명품이다. 딱. 뭐 명품은 비싸니까. 사실, 예, 좋고 나쁨은 없고요. 그냥 나한테 맞냐 안 맞냐의 차이인데 그래도 좀 가격대적으로 비싼 거는 이제 뭐 럭실런 쪽은 다 비싸다고 보시면 돼요. 럭실런은 뭐 비싸다. 역시 페더러. 페더러는 다르다. 알로파워라든지 아니면 포지라든지 포지. 이런 것들은 좀 비싸고 근데 또 꼭 럭실런이라고 다 비싸지는 않고요. 뭐 엘레멘트라는 줄 같은 경우는 뭐 28,000원 저희가 받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테크닉 파이버 쪽도 레이저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비싸고 예. 뭐 아이스 코드라든지 이쪽은 좀 저렴하기도 하고 이제 그거는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요새 스트링 값이 또 올라가지고 비싸요. 또 제가 최근에 바꿨잖아요. 네. 줄을 이번에 줄을 매셨죠. 이번에 또 2개 맸는데 네. 그때 이제 1월 되기 전이죠. 이제 얼마 전에. 알로파 러프가 더 오른다. 네. 그 알로파 러프만 맸을 때 35,000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올라서 와 이거 진짜 너무 라켓 비싼데? 2개 바꾸면 7만 원이구나. 네. 근데 다행히 저는 이제 하이브리드로 해가지고 네. 그거보다는 안 나을 것 같은데 이게 스트링 값이 올라가지고 좀 그러니까 비용이 고민이 많이 되네요. 약간 네. 좀 테니스 참 비싼 운동인 것 같아요. 스트링도 네. 그렇게 2주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되지. 코트비도 나가, 뭐 공도 사, 막 라켓도 가끔씩 바꿔줘. 진짜 참 좀 그쵸. 비용이 많이 그쵸.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샵 같은 경우는 이제 다들 줄값이 올라가곤 있어요. 입고가가 입고가가 올라서 결국에는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저희도 요번에 좀 많이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사장님하고 둘이 많이 고민을 해서 올해까지는 가격을 그냥 동결하기로. 카페드 테니스. 신방화 네. 2번 출구. 가겠습니다. 2번 신방화역 2번 출구. 바리스타도 있는. 네. 네. 이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격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좀 저렴한 편이긴 해요, 사실은. 그래요? 네, 그래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많이 저렴한 편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또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라고 하죠? 딱 저지선이 있잖아요. 마음속에. 맞아요. 요 정도는 안 된다. 어. 예를 들면 교촌치킨 2만 원 요 느낌인가? 그렇죠. 그런 아. 느낌이라고 뭐 보시면 네.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는 거는 아직 올릴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저희는 선택을 해서 그래서 올해까지는 동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네. 그 요새 좀 테니스 인구도 늘어나고 이러면서 스트링샵도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많이 늘었죠. 약간의 그러면 고객들도 좀 많이 뭐 변동이 있나요? 사실은 근데 뭐 요즘 테니스가 워낙 붐이다 보니까 네. 오히려 고객님들은 좀 많이 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스트링어라는 직업이 누구든 할 수는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약간의 장인 정신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항상 누군가가 얘기를 하잖아요. 한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네. 근데 이제 라켓을 1만 시간을 매려면은 최소한 그래도 한 3, 4만 개 정도는 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돼야 이제 어느 정도 한 장인이다? 사람으로서 뭐 네. 이제 어느 정도 멜 수는 있다. 이 정도는 생각은 하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 1년 다니고 나 다 할 줄 알아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맞아요.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 있어야 회사 돌아가는 것도 알고 어느 정도 일도 가능하고 또 그 정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늘어나는 건 좋아요. 스트링어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하는 거는 테니스 발전에도 좋은 거고. 네. 하지만 조금 이제 경험이 좀 쌓이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나와 주시면 저는 또 저희들은 또 좋죠. 그런 분들한테 또 맡기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네.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 스트링샵 저 스트링샵을 많이 다니면서 음. 이제 자기의 줄을 가장 잘 매주는 스트링어를 찾아다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있다고 봐요. 저는. 네. 네. 개인적으로는 스트링샵은 가까운 게 짱입니다. 그런 것 왜냐면 언제 같아요. 끊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맞아. 그죠? 그리고 뭐 꼭 대회 전날이나 이럴 때 시간 내 가지고 찾아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멀면 짜증 나거든요. 그죠.
네, 가까이 있는 게 제일 맞아. 좋다. 사실 동네에 있는 게 사실 제일 네, 좋긴 맞아. 하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이제 대부분 비슷해지기는 하거든요. 스트링어 분들이. 네네. 근데 물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경력이 더 되신 분들은 그 미세한 그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일반 동호인들이 이제 느끼는 정도는 어느 정도 이상만 되면 대부분 이제 다 비슷비슷하게 느끼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가까운 스트링 샵을 가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나는 이 스트링어한테 매야 좀 뭔가 잘 맞는 느낌이 든다. 그건 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분들은 또 이제 그분 맞는 한 분한테만 매는 것도 좋기도 하죠. 네, 이게 제 생각이긴 한데 이게 스트링어라는 직업이 이렇게 단순히 이제 줄만 매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온라인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그 스트링어로 좀 이렇게 좀 알려지신 분들 보면은 상담을 되게 잘해주세요. 일단 뭐 딱 들어봤을 때 너가 어디가 아프네, 넌 이걸 고치면은 더 좋아질 거야. 딱 이런 느낌 있잖아요. 라켓계 오은영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런 줄을 한번 추천을 잘 해주신다든지 그런 게 이제 스트링어의 실력의 차이이지 않을까. 줄 매는 거는 기본인 거고 맞아, 이제 맞아. 다양한 줄을 써보시고 이제 진단을 딱딱딱 내려갖고 네. 너는 요게 문제다. 이제 닥터네요, 닥터. 선수들 같은 경우는 맞아, 사실은 닥터, 의사. 선수들은 줄이나 라켓을 고를 수가 없어요. 왜요? 협찬을 받으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항상 같은 라켓에 같은 줄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수들 같은 경우는 몸을 어떻게- 맞추는구나. 그렇죠. 자기가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동호인 분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음. 저희도 어쨌든 간에 하나 매드리면 25,000원에서 30,000원이라는 돈을 받고 있고 네네. 그러면은 저희들은 고객님들한테 사실은 행복을 드려야 돼요. 이 만족감을 라켓으로 그렇죠. 만족감을 네. 행복을 준다. 행복을 주는 스트리머. 네. 그러니까 만족감을 드려야 되거든요. 만족감 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이제 그분의 가려운 부분들 이제 좀 말씀을 상담해 주셨을 때 이 부분을 좀 보완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다 했을 때 그거에 정확하게 핀포인트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죠. 예. 갑자기 지금 가방 속에서 잠자고 있는 제 라켓이 좀 안타깝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표 에어로? 에어로랑 블레이드랑 제가 마지막으로 라켓 스트링을 갈았던 데가 언제지 생각을 해보니까 한 3-4개월은 일단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스트링 갈러 가야겠다. 카페드에. 카페드 테니스 되게 좋은 게 이게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되게 걸리잖아요. 네네. 제가 다른 스트링 샵도 몇 번 가봤는데 이게 좀 이렇게 대화를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좀 상황이 안 좁거나 의자가 없거나 서서 얘기하면 어렵잖아요. 뭐 계속 스트링 그 사장님 바쁘시고 네. 카페 테니스는 의자도 있고 커피도 있기 때문에 약간 상담하기 좋은 그죠? 왜 그 어디 오은영 상담소 가면은 막 편안한 안락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어저께 뭐 무슨 일을 있으셨습니까?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카페 테니스가 좀 그래요. 어제 공은 잘 치셨습니까? 공 컨트롤 잘 어제 대회는 치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사실 구매를 안 하시더라도 그냥 네. 오셔가지고 커피 한잔 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 또 재밌기도 하고 또 저희도 좋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편한 마음으로 가볍게 오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조만간 스트링 갈러 한번 가야겠어요. 신방역 이번 출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지금 제 라켓들 좀 미안하네요. 네. 이렇게 정보만 듣고 안 갈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지금 거의 마칠 시간이 저희 다 됐는데 스트링어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한국 테니스의 발전을 위해서 요거 조금 더 하면 우리나라 테니스 더 발전될 것 같다. 이런 거 있으시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굳이 뭐 제가 뭐 함부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기는 하지만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일본 쪽에 오래 있었고 그리고 뭐 다른 나라를 봤을 때 어떤 나라든지 그런 논문이라든지 각 대학마다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각 대학마다 논문이 하나씩 존재하거든요. 테니스 네네. 논문이. 네. 그리고 이제 뭐 유명한 대학교 테니스 선수들로 네. 그런 데는 교수님들하고 테니스 선수들이 합쳐서 같은 논문을 많이 쓰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과학적인 발전이 사실은 조금 더 많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 쪽은 아무래도 요넥스라든지 던롭이라든지 그런 던롭 일본 거예요? 일본 건 아닌데 이제 개발자들이 또 있기는 해요. 일본 출신의 개발자들이 던롭에.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얘기라든지 그런 거를 듣다 보면은 이제 요즘 유튜브라든지 그런데 많은 정보들이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조금 더 객관적인 자료와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좀 그런 샵 사장님들이나 아니면은 뭐 동호인들이던 그런 좀 정확한 정보를 좀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약간 그런 마음은 있어요. 뭔가 학문적으로 뭔가 발전이 좀 돼서? 필요한 것 같다.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라켓을 추천할 때 뭐 이 라켓이 좋아요. 이게 아니라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이 이런 라켓은 그렇죠. 스타일인데 예. 이거 뭐 선생님 치시기에는 이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수치별로 근거가 정확하게 있는, 딱 해서. 근거가 있는 그쵸. 추천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약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런 추천이라든지 이런 정보가 조금 많은 이런 지금의 세상에서 좀 정확한 정보들이 좀 많이 돌아다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네, 생각해 보니까 뭐 테니스 박사님이 뭐 따로 계시는지 있잖아요. 정진화 교수님. 정진아 교수님 계시는데 예. 약간 뭐랄까 그런 분들이 흔치는 않은 많진 것 않아요. 같아요. 예. 네, 그런 뭔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왜냐면은 축구나 야구 같이 그런 대중화된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신문선 교수님 계시고. 그 세분화된 아 꼴이에요. 어떤 뭐 공이든 뭐 플레이 스타일 뭐 이런 거에 따라 세분화 전문가들이 이렇게 있는데 딱히 테니스는 그렇게 그런 게 많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문득 들어서 그렇죠. 어떤 그런 전문가들이 좀 더 많이 생기고 그런 연구나 이런 학문적인 거에 대한 발전도 좀 많이 생기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유튜브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코치님들이 라켓까지 설명하시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는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라켓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다 갖추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예. 이거 본인의 감에 의존해서 이렇게 좀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맞아요. 요거는 좀 제가 함부로 얘기 드리기가 좀 모호한 부분이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런 테니스 라켓에 대한 전문 지식은 테니스 샵에서 하고 네. 그리고 이제 티칭에 관련된 것들 그런 기술이라든지 뭐, 그렇죠. 네. 예, 그런 것들은 뭐 코치님이 하고 좀 이런 분야가 좀 나눠졌으면 하는 마음에 그러려면은 또 아무래도 저희 같은 이제 샵 직원들이라든지 샵 사장님들이 더 많은 정보를 좀 많이 내보내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좀 그런 노력들을 좀 해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어떠세요? 이제 오늘 저희 방송 나오셔서 이런 전문적인 이야기들을 막 하시고 해보시니 어떠세요? 되게 오늘 방송 되게 퀄리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저는 너무나 그냥 영광이었고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네. 사실 또 잘 아는 또 분들이기 때문에 또 너무 좋고 그래서 앞으로도 또 뭐 혹시 기회가 되면은 많이 출연해 보고 싶기도 하고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새 라켓이 나올 때마다 그 모셔가지고. 리뷰를 오시면 어떨까? 요거는 괜찮네. 요런 라켓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저도 뭐 기회만 된다고 하면은 또 해드리고 싶고 많은 분들한테 또 라켓에 대한 설명도 해드리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너무 저희 오늘 정말 아까 레딩님 말씀하셨던 거 퀄리티가 있는 방송이어서 네. 제 개인적으로도 정말 많이 배운 시간이었어요. 사실 딱히 그렇게 스트링이나 뭐 라켓 상태에 대해서 크게 큰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나의 플레이 스타일을 또 내가 생각해보고 내 라켓은 나와 맞았는지 또 어떤 줄로 한번 갈아볼지 이런 고민도 하게 되니까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게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는 이제 라켓을 잘 안 바꿔요. 네. 저는 레디컬만 쓰는데 네. 아이디도 레딕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거든요. 네. 근데 레디컬만 쓰는데 보통 내 실력을 살 수는 없잖아요. 또 네. 뭐 나달에 8을 살 수는 없는 것처럼 네. 그래서 보통 장비를 바꿔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장비를 바꿔 보실 때 좀 전문적인 어떤 조언을 좀 들어가지고 바꾸시면 시행착오를 좀 줄이실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신방학 이번 출구 카페드 테니스로 가보시면 그러면 요거까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저희 더 테니스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까요? 뭐 그거를 제가 아니 애청자시니까. 전 늘 재밌게 듣고 있고요. 네. 뭐 우리 레딩님이 하시는 대로 하시면 뭐 다 발전되고 더 많이 청취자분들 정말 하나만 하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진짜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네. 네, 그러면 저희 다음번에도 기회가 된다면 스트링 다시 한번 라켓과 모셔가지고 스트링과 함께. 네, 또 전문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혹시 그러면 지금 저희 이제 K-테니스를 말하다에 저희가 매주 이제 초청을 한 번씩 드리고 있는데 주변에 이제 테니스인이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하고 싶은 게스트 계신가요? 뭐 이영택 감독님이라든지. 뭐 네, 이제 또 이영택 감독님이라든지. 이영택 감독님을 모시려면은 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것 같고. 근데 이제 안 그래도 요번 주에 이제 한 코치님이 저희 가게로 오셨었어요. 저희랑 좀 친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한번 나가볼 생각 없냐? 그런 벌써 말씀하신 거예요? 얘기도 좀 해. 정말요? 아주 강서 쪽에서는 유명하신 코치님이다 보니까 어디서 보통 잠깐만 여기서 컷. 여기서 컷. 궁금하면 다음에 들으셔야 돼요. 너무 궁금해. 그래서 이제 그분이 진짜 출연을 하고 싶어 하시면 우리 레딩님이 조금 섭외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코치님 오시면 또 궁금한 것도 많이 물어볼 수 있겠네요. 그날 사신 방송이네. 사신 방송. 이렇게 또 전문가분들 모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게 많으니까 자꾸 방송 시간이 좀 길어져요. 저희도 1시간 넘게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지금 특집 방송으로 한번 또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겠네요. 그러면. 아 오늘 그러면 저희 방송 처음 와보셨는데 네. 저희 뭐 이렇게 어떠세요? 환경이라든지 오늘 방송 해보신 어떤 느낌 소감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전문적인 그러니까 이런 기기라든지 네네. 이런 환경일 줄은 몰랐어요. 방구석 느낌. 방구석에서 그냥 핸드폰에 대고 녹음하는 줄 알았죠.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노트북에다가 녹음할라 했거든요. 아. 내장 마이크로. 네. 이렇게 굉장한 환경과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좋은 컨텐츠를 만들고 계시는 거에 조금 감명을 받았고 감명까지 감사합니다. 좋다. 아. 이런 채널이 이런 그런 컨텐츠를 좀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스트링 달러 오시는 분들께 더 테니스 한 번씩 홍보해 주시면 그럼요.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뭐 항상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깜판이라도 하나 세워놓자. 네, QR코드 하나 그러니까 막아놓고. QR코드 박아놓고 그래야 되겠어요. 오늘 아. 정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많이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레딕, 찬더러, 솔리의 더 테니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도 기대해 주세요.